나와주세요. 어제는 우리 막 각자 자기소개도 하고 이랬는데요. 시간 좀 아껴보기 위해서 바로 질문해. 네, 저는 이 사회참미 세 번째 공연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이랑 같이 공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이현진 씨는 기쁘시죠? 네. 이런 좋은 배우분들을 모조리 다 소개하시는데 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안 쉬웠고요. 재영이가 훨씬 더 재영이 배우는 원래 좋아해서 예전부터 회사 처음 할 때부터 계속 모든 작품을 같이 하려고 했었고, 뭐 동화도 비슷할 때 처음 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수진 배우는 잘 몰랐는데 잘한대요. 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고, 캐스팅이 뭐 다 잘 알겠지만 쉽지는 않고 계속 우리 좋은 작품이고 어쨌든 배우들과 작품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다라는 걸 계속 어필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조그마한 연출은 많이 더 있어요. 캐스팅에 작품 없지만 청소년의 질문. 캐스팅 관련. 이제 그 정동아 배우님이랑은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좀 급한 좀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되게 마음이 급하네요. 정동아 배우님은 이제 BT 때 같이 하면서 너무 좋은 기억 갖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오진이 형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혜선 배우님이랑 같이 또 뭔가 재밌는 생각했는데 또 뭐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됐고 사정상. 그리고 최수진 배우님은 이제 저희가 안유진 배우님은 자동으로 이제 일단 캐스팅이 돼가지고 안유진 배우님과 좀 결이 다른 저희가 초연 때도 박선영 배우와 함께 이렇게 좀 다른 결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그런 배우를 찾다가 이 배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신선하고 그리고 또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엄청 잘하는. 사실 다른 결로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음악 감독 되게 좋아하시고 사회참미 곡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라고 써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즐거웠고요. 이현재 대표님도 우리 최정 배우님 좋아하셨듯이 저도 되게 오래된 배우시잖아요. 안경주 선배님 다음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왜냐면 제가 연극영화학과 다닐 때 이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프로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할 때 이미 배우로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분이라서 저 배우 팬이고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연 시작한 지 3주 남짓 되어가요. 오늘 계신 새 배우분들 공연 참여하신 소감, 3주 동안 공연을 진행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들려요? 3주 시간이 빠르네요. 네. 오래된 배우라고 지금. 이거는 글쎄요. 워낙 작품이 3명밖에 안 나오고 좀 연습할 때도 이렇게 좀 옹기종기 연습을 해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연습을 했어요. 막 재밌게 하고
트러블도 없었고 굉장히 재밌게 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다니까 진짜로 뭐 좋습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맨날 시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작곡 잘못했다 그러지? 대본을 잘못 썼네.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냐? 그랬잖아요. 연습 제일 많이 나오게 돼요. 최재형 여기 연습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이야. 그래서 근데 부시렁부시렁하면서 그 시키면 다 해.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나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하시면 네, 저도 공간이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벌써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차팀 공연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에도 너무 지금 한 살같이 지나가서 하면은 너무 아까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엄청 자책하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맡아보지 않았던 역할이라서 더 도전이기도 하고 또 계속 한 해 한 해 더 얼마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거 공연 끝나면 좀 많이 쉬어야지 했는데 나 역시 무대가 좋아 이 생각을 너무 하게 해준 작품이라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요즘 공연을 요새 최근 이 사회참여 공연을 좀 많이 했는데 많이 해도 항상 이제 설레고 이 작품이 좀 모든 새 배우가 많이 나오지만 우진이 좀 약간 부담이 좀 있어요. 네, 좀 부담을 좀 항상 갖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좀 뭐랄까 힘들지만 좀 즐겁고 저 역시도 이제 이게 더블 캐스트다 보니까 정작 공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 반 정도 하니까 제가 그 절반을 하는 거라서 금방 이제 막공이 올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는 김은영 음악 감독님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감독님 초연 때부터 음악 너무 좋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이번에도 역시 관객분들 그런 말씀 가장 많이 해주셨고요. 극 중에 박수를 칠 수 없도록 넘버를 구성했다라는 얘기를 예전 관객과에 대한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박수를 치게 된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본인이 들어도 이 곡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넘버 있으세요? 대답하면 되게 뻔뻔하게 네, 어쨌든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곡 잘못됐다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박수 칠 타이밍을 부리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이 작품 컨셉이 연극적이길 원해서 그러니까 그 드라마 템포감의 음악이 이게 방해되지 않기 위한 주인공의 저의 계획? 작전? 네, 약간 그런 거였어서요. 네, 그래서 박수 치게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무래도 이 극중 넘버 중에 유일하게 알코올이 담긴 그런 사랑의 원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고백이었나요? 네. 그래서 원래 남자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따라 저 바다에 쓰다가 뭔가 삶의 처절함이 느껴져서 요즘 나라도 이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즘에 삶의 처절함이 느껴져서 그런지 저 바다에 쓴다가 좀 와닿는 거예요. 워낙에 정동원 배우님이 잘 불러주시기도 하고 가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연습실에서 가끔 최재훈 배우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 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엔 저 바다에 쓴다가 이거는 더 좋네 하고 혼자 부끄럽지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OST를 굉장히 풍성하게 전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OST를 들으시면서
집에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들을 땐 되게 좋은데 듣다 보면 살찬이 하는 배우들 진짜 노래 부르느냐고 힘들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시대요. 그리고 또 초연 때 윤혜석 배우님께서 인터뷰를 보시면 그렇게 기자분들한테 이거 진짜 노래 어려워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 배우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죠. 좋고. 다 사진 기들고. 부담스러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산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다 상황에 의한 노래라서 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드라마랑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노래가 대부분인 거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좀 익숙치가 않아요. 다른 공연은 뭐 연습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네 박자나 이렇게 네 박자로 끊어진 곡이 전통적이다 보니까 우리 작곡가님이 3박자 위주로 리듬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익숙치 않게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리듬이 있는데 그 자꾸 들어보니까 또 이게 한국 사람인지라 또 좋고 굉장히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좋죠. 네. 노래 참 좋습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로 오빠랑 같은 생각인데 박자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리고 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하기로 제안을 받아서 OST를 들어봤을 때 한 번 듣고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또 제가 불러볼 때 또 다르고 그래서 참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익혀지기까지 시간도 정말 오래 걸렸고 또 그렇게 음악 연습할 때는 박자가 많은데 씬을 하면서 너만 돌면 맨날 한 부분이 틀렸어요. 거기다가 연출님께서 액션까지 한 박자에 거기 딱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맨날 액션과 음과 같이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박자가 너무 어려워서 박자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했던 작품이 참 오랜만이고 거의 처음인 정도로 박자가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완전히 익어서 그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연습할 때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이거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박자가 그래서 3박자 노래를 좀 많이 한국인의 박자라고 하시는 게 이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서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오전이 음악 연습이고 제가 뭐 웬만한 음악 연습 하는데 그날은 못해서 이제 제 드라마 연습 때 이제 갔어요. 근데 지하 연습실인데 이제 우리가 들려야 할 작품의 음악이 들려야 되는데 낯선 게 들려요. 근데 자세히 내려가면서 들어보니까 야야 내 노래가 어때 그래서 그걸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감독님이 노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내면은 뭐 재용 배우나 배우들이 내 노래가 아기 딱 좋은 소리인데 그때부터는 제가 뭐 연기 지적을 해도 어떤 생각이 내 연기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나한테요? 아니 딴 사람이랑 같이 그만큼 얘기한다. 저도 똑같아요. 사실 저는 뭐랄까 요새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뮤지컬 말고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그 넘버들이 약간 드라마에 많이 치중돼가지고 멜로디컬한 노래들이 좋은 멜로디컬을 갖고 있는 작품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작품은 그냥 하나의 넘버로 불러도 되게 좋을 법한 그런 좋은 멜로디를 갖고 있어서 저 처음에 이제 연습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작곡에
저기 흥을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진짜 음악 연습할 때 진짜 항상 계속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공연 때도 아까 각자 좀 밀린 것 같아요. 아, 첫 곡에 하는데 이게 확실히 뮤지컬 노래가요. 연습이랑 할 때랑 신이랑 붙일 때 이게 아무래도 감정을 좀 넣다 보면 이게 템포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막 흥분돼 있는데 박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 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실 좀 힘든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이렇게 하면서 연습 정말 많이 했고 또 노래가 좋은 만큼 노래 좋은 것들이 하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음악 관련된 질문 관련해서 하늘 넘버가 너무 적다. 좀 늘려주실 수 없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사내 역할에 그 사내 역할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계시. 본인도 원했어요. 본인도 만들어달라고 아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관객과의 대화가 이게 나는 처음 해서 모르는데요. 이거 재밌게 하는 거야?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막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어서? 진지했다가 지금은 이상인 거예요. 재밌는 뭐예요? 재밌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재밌게 안 해줘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3회 넘버 다음 공연 때 늘려주신 선물은요? 공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막 몰입도가 또 중요한 작품이라 가지고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뭐 포인트를 원하시면 또 뭐 할 수도 있고. 엄청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2014년 스튜디오 OST에 나왔을 때 밴드 버전 음악이 몇 곡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는데 혹시 김혜영 작곡가님 다른 곡들도 앞에 좀 풍부하게 쓰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더불어서 대극장에서 올리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이게 그 밴드 버전은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 아시는 혹시 모르시겠구나.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이처비를 개발할 단계 때 뭐 밴드 버전으로 해본 것도 어떻겠냐 해서 저는 처음 밴드 버전을 접근을 했고 그거를 맨 처음에 들고 간 게 지금 여러분이 계시면 너무 낯설겠지만 그가 오고 있어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밴드 버전으로 만들어서 대표님과 제 연출이 들려졌는데 네, 회사와 연출가의 이제 의견이 좋아하고 이제 그냥 편한 삼중조를 줄이자 해가지고 그거 오고 있어 한 곡만 그렇게 만들어둔 게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편곡을 했는 게. 근데 이제 작곡가의 욕심인지라 그 편곡의 그 거친 그 맛도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연을 사랑해주신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 OST 저희 낼 때 제가 그냥 제 딴의 선물로 나머지 다른 제가 4개를 더 편곡을 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편곡을 해서 그걸 수록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래 그 밴드 나머지 곡들이 되게 낯설겠지만 저는 원래 약간 그거를 약간 지향했던 것도 있어서 되게 저는 또 박진감 있고 신나긴 한데 근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참미 그 작품 개발 단계 때 저희 삼중주 편곡 자체를 좀 기본 일반적인 피아노와 스트링 사용 주법처럼 편곡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거는 드럼이 어떤 건 피아노가 약간 드럼같이 연주하게 하고 어떤 거는 뭐 바이올린이 약간 기타 느낌의 라인스컷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조금은 저희 사회참미 노래 자체 편곡 자체가 그래서 더 클래식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 새 악기로 많이 다룬 거라서 뭔가 더 앞에 더 넣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잘 안 해봤는데 부족한가요? 그래서 나 이거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는 더 뭔가 악기를 넣고 싶은
거는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다른 색깔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배우가 미국장에서 공연하게 되더라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이벤트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룰 같은 거 있거든요. 나름의 뭐 선착순이라든지 가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미국장이면 이제 많아지죠. 근데 어차피 오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뭐 유료 관객이 많으면 또 되죠. 뭐 객석이 좀 애단하면 조회들이 안 작아지니까 네. 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머지는 뭐 힘들겠다. 저희가 어제 못다한 얘기가 있었어요. 1921년과 1926년 그 사이에 벌어진 우진과 신덕과 사내의 비하인드 스토리. 극중 대사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녹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제 못한 이야기들을 한동안 당신께 짧게 부탁드려볼게요. 아는 분들도 알 텐데 이제 올 이번 시즌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쓸 때 연대 기준으로 썼어요. 1921년부터 만남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일들까지 다 장면을 써서 했더니 너무 길고 좀 이렇게 깨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5시간으로 딱 축약을 하라고 이제 프로듀서께서 하셔서 그렇게 재구성을 하다 보니 중간 과정들은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친절해지고 우리끼리만 알고 관계는 모르고 이렇게 이제 저희 어떤 미숙함도 좀 포함돼서 그런 특성을 가진 작품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니까 좀 간략하게 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기반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이제 우리 이런 사건들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다 사내가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상상력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21년에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얘네가 틀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곡순회 공연을 실제로 가거든요. 7월 8일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해서 한 달 반을 돌아요. 뭐 아주 남쪽부터 북쪽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일본 경관들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돼요. 체포되고 종로에서 쓸쓸한 해단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상상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시놉시스가 있어요. 트리트먼트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사내는 자취를 감추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921년 가을에 이제 우에노와 함께 철학강사 노무라가 에도가 투신하잖아요. 애인과 함께 제자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게 겨울에 고토 후미코도 죽어요. 그 얘기도 듣고 싶어. 우리 일본인의 고토 후미코 그 주인공이 죽고 신덕을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박정식도 거절감에 소심해서 자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내가 사라진 이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죽음들이 자꾸 그 오진과 신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팩트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내가 추가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공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진이 사내를 무서워해? 라는 어떤 그 빈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그런 서브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얘네가 이제 신덕이 먼저 1년 먼저 조선으로 오고 우진도 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꿈을 품었던 도쿄 창가를 불렀던 애들이 한국에 우진은 가정의 굴레, 신덕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디프레스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에 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계속적으로 사내가 역할을 했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이 배를 딱 타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넌 날 버렸어 이런 사건들도 중간에 있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 더 하면 집에 시간이 이제 배우분들한테 캐릭터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윤신덕은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모던걸이었거든요. 이 잘 나가는 여자가 여러 가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조건이 좋지 않은 나쁜 남자인 김효진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김효진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는데 질문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질문이요? 네, 스스로 어떤 매력이 신덕의 신덕이 어떤 매력? 내 매력이 뭘까? 김우진은 사실은 그래요. 김우진 선생님의 선생님이셨네요. 네, 선생님의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륜이고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탄받아 나타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윤신덕을 만난 건데 윤신덕이 또 김우진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우진 선생님의 글, 김우진의 글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무대화된 사회참여에서의 김우진은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역사에 관련된 그런 실제 김우진 선생님의 얘기를 보면 정말 내성적이고 자기의 모든 표현을 다 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초반에는 윤신덕이. 근데 이제 글 같은 걸 보고 어떤 저는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네. 작품을 통해서 김우진의 작품을 통해서. 이 영혼 없는 리액션 정말 연습실에서부터. 역시. 네. 가녀리고 치명적인 신덕의 매력을 잘 보여주시고 계신 최수진 배우님이라고 질문하신 분이 말씀해주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해주셨고요. 네, 신덕은 2015년에 살았어도 정말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 여자인데요. 이런 윤신덕을 표현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상점처럼 써진 그 비운의 선구자 윤신덕과 김우진이라는 책을 읽어서 실제 인물이 있었던 것만 알고 있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실제 인물이 어땠을까를 아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모르고 정말 대본만 보고 내가 캐릭터를 창조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내 주제에 무슨 캐릭터를 창조하냐 이러면서 재밌게 책을 읽어서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저하고 많이 다르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도 재홍 오빠 사내 대사에 왈패녀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랑 할 때 그걸 뺄 정도로 왈패녀가 제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슷한 면은 많은데 성격적인 거나 뭐 외모도 저보다 훨씬 키가 크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많이 가져오지만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최수진의 그 비주얼과 뭔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치중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힌트를 얻은 부분은 사실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 수 없으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의 막내 동생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내 고모 할머니신데 그 연세에 그 당시에 20년대였던 것 같아요. 4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 연세대 나오시고 여자분이 되게 막내인데 막내까지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자애다 형제가 많은 집에 막내인데 연세대를 들어가고 뭐 영어를 쓰는 직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도 저희 만날 때마다 수진아 할머니는 이러면서 말투가 엄청 그러세요.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고 엄청 윤신덕이 화장에서는 저런 모습일까? 나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데서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재밌게 한다고.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산의 모자, 외과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동안 사내들과 너무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고 계세요. 도대체 이런 사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궁금증을 잘 느끼는데 들려주세요. 예. 원래 이제 이게 세 번째잖아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초연이랑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제 좀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할 거라는 거는 이제 대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는 기록이라도 있지.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영상도 못 보고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글루미데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글루미 하겠구나 하고 대본 읽고 보니까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저거였어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좀 거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진짜 심하게 얘기해서 좀 거지 느낌, 그 다음에 노숙자 느낌,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정장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대본만 봤을 때는 막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거리는 팔락거리면서 막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막 뭐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왔는데 리딩을 하고 이렇게 막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정민이 막 아 뭐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연기하시는 걸 연출님이 보시고 갑자기 한번 번거지 한번 써보고 하는 게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랑 연출님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그거 있잖아요. 지금 긴 옷 입고 막 바가리 같은 거 입고 막 그러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저는 엄청난 도움을 받은 거죠. 저 혼자만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다가 연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좀 연기하는데 좀 편하게 했고 매일 밤은 이제 바지가 커가지고 의상이 나왔는데 이게 허리띠를 낄 수 없는 옷이에요. 네. 어떡하지? 하는데 매일 밤 하세요? 번거지는 이제 일단 가장 최초의 대본 보고 내가 얻어냈던 이미지였는데 이제 옷이 이제 그거와 안 어울리니까 좀 이상한데 했는데 우리 돌은 이상할수록 좋다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 사내거든요.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찍잖아요. 이제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재현을 했던 그 이미지 그대로 점점 막 있고 왜 이렇게 그 찍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최재훈 사내가 이제 미리 이제 이 첫인상을 갖고 온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저한테 좀 어필이 됐어요. 어필이 됐고 그리고 이 사내라는 그냥 이 두 번이나 공연을 했지만 그 틀 안에 최재훈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가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내라는 캐릭터보다 최재훈 배우가 더 커 보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최재훈에 이렇게 상을 좀 맞추고 해서 그러니까 의상을 이미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제작사의 부담을 좀 안 줄까라는 고민도 했고 실제적인 고민을 했고 그래서
번거지도 씌우고 코트도 저희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걸 이렇게 입혔는데 좀 언밸런스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언밸런스하긴 한데 저희 둘은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둘만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상할수록 좋아. 이상할수록 좋아. 근데 다들 싫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우리 셋은 좋아하고 있어요. 사내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가끔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어요. 신덕의 떨어뜨려 보면 결말 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펼쳐보시고 읽으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은데 이때 사내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울어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남자니까 만약에 제목이 사진 찍고 있어. 네, 제목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제목이 바뀐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만약에 블루미 데이였다면 저도 아마 기존의 캐릭터처럼 그런 결로 갔을 것 같고 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제목이었어요. 사회 참 죽음을 찾는. 왜냐하면 나는 기록도 없고 실존 인물도 아닌 거니까 이걸 기대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습하다가 사회 참미, 그래 죽음을 참여하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딘가 이렇게 몇 년, 4, 5년, 21년부터 26년까지 5, 6년의 시간을 이야기로 진행을 못 시키잖아요. 이 1시간 40분 안에. 근데 그 제목이 바뀌어서 저는 모든 게 좀 잘 풀렸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놈은 이야기에 미쳐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그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결말에 대해서 우진이 만났을 때 왜 결말이 바뀌었냐고 그러고 신덕이랑 만났고 나는 결말을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렇게 저기 하던 결말을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발견했으면 그게 참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열심히 읽어요. 마치 진짜 막 어렸을 때 막 새로 나온 만화책 막 떨리면서 읽는 것처럼 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다음 최수진 님께 질문 드릴게요. 신덕은 애초에 신덕의 마음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첫 등장 때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와서 우진을 딱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사실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이 사람 사실 선택하고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이분을 붙들고 살기 줄 알고 사내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 정말 내가 사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사내가 아니고 우진이다를 그 눈빛과 절절한 진심이 담겨진 말들을 들었을 때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많이 이쪽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이런 외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우선한테 매달렸었던 거. 근데 이제는 삶은 우진이구나 확신하게 된 순간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신덕 관련해서 용실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원래 공연 때 사회찬미 부를 때요. 신덕한테 빨간 조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부터 조명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셨나요? 되게
이 관객분들이 질문하시는 네. 그런 것까지. 딴 게 아니었고요. 그 연습실 안에서 이거는 이제 안유진 배우님과 최수진 배우님이 해주신 그 하이참이 초반부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매번 연습을 할 때마다 그 장면 초반을 좀 붙여도 그 장면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연습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표정이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리허설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분들은 아마 빨간 조명으로 보이긴 할 텐데 제가 모니터 뒤에서 해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선생님께 좀 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예 그냥 화이트 선택하셨고 그 그림이 뭐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요즘은 사내 때문에 신경쇠와 그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내에게 맞서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 신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이제 결말을 봤더니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진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죽어도 이 여자는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둘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를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말을 본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님이랑 연습할 때 이제 얘기 항상 많이 했던 게 연출님이 저한테 신덕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실 근데 이 작품 안에서 그렇게 보여지기가 쉽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첫 장면이 이제 수신 직전 몇 시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 전 사내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여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제 뱃속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직도 할 얘기 되게 많이 남은 거 같고 이제 한 절반 정도 했다 생각했는데 시간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왔어요. 이제 네. 관객과의 대한 배우 직원과에 대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희가 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이 공연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 시간을 만들어주실 이벤트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좀 공연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특별 공연 이런 거 할 거냐고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보려고요. 이제 지금 공연 초반이라 사실은 이제 관객과에 대한 일정 자체도 좀 제 의지보다는 좀 더 미뤄진 상황이었고, 초반은 거의 극장 밖에서 이루어진 이벤트들이었을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행사시키는 그런 상태의 이벤트였는데, 이제 배우들이 되게도 뭔가 우리 이벤트를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것까지 네, 배우들 힘들어서 좀 더 건강이나 좋아지는 마음속은 하고 싶죠. 네,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김윤영 작곡가님께도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공연 음악에 대한 관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초연 때부터 악보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는데요. 혹시 올해에는 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짜 원하세요? 네. 이거 진짜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안 원하실 줄 알고 좀 많이 왕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맞아요. 대표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동아 배우님부터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항상 그래요.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저로서 좀 큰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저쪽 문단이라고 하죠. 그쪽 측에서는 김은신 선생님이 정말 엄청난 업적과 되게 천재성을 되게 평가받는 그런 되게 뛰어난 작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김우진 선생님 몰랐어요. 자세히. 저도 초연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우신 이 실존 인물을 연기하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또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매회 항상 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다 눈 맞추면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이고요. 분명히 저희가 1차가 끝나고 2차가 또 시작할 텐데 2차까지 끝까지 사랑 많이 해주시고 저희 사이찬미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엄청 부담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첫 번도 너무 떨었고 지금까지도 항상 떨고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다 싶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근데 항상 매회 공연마다 저는 이곳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진심력과 기록이 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느껴지거든요. 정말 느껴지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추모 공연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더 말듯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요. 처음 끝까지 정말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기대와 사랑과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한시도 이 작품을 생각 안 할 데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더 많이 완성돼서 끝낼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한 번 보신 분들 또 한 번 봐주세요. 네. 이 캐스트 말고도 정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면 무슨 얘기가 이상하게 끝나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 저희 한명훈 선생님이 영은이 형. 그분에게 누가 되지 여러 사람을 죽여주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저는 잘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새롭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게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 기존 어떤 분들은 좀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기존의 사례대로 그렇게 갔으면 제 스스로한테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미안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되게 오랜만에 하는 새로운 작품이거든요. 올 초에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날들이라는 걸 했었고 그것도 재연공했고 그 전에 작년에 헤드윅도 그렇고 새로운 걸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52불러라는 작품하고 이제 글루미데이라는 사회참여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관객분들한테 새로운 게 아니지만 저한테 새로운 작품이 굉장히 재밌게 했고
다행히 좀 새로운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왜 저래? 라는 걸 좀 점차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반대로 정민이가 표현하는 사내와 제가 표현하는 사내, 뭐 저희가 두 가지 많이 했으니까 언제든지 보시고 싶은 거 보시고, 다른 배우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제 1차 팀이 아까 말씀해 벌써 반이 지났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남은 공연 열심히 하겠고요. 곧 다가올 2차 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작곡가로서 좀 많은 도전이었던 작품이었어요. 맨 처음에 작품 개발했을 때여서 사실 처음 딱 들으면 되게 멜로디가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굉장히 뮤지컬 드라마 안에서 되게 많이 녹아서 음악이 튀지 않게 원했어서 사실 음악이 사랑받기 쉽지 않겠다는 그냥 그런 걱정을 갖고 그냥 작곡을 먼저 접근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진짜 정말 행복해요. 8,000단 작품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데 저번에 네오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뭔가 친정 같은 데가 생기는 것 같다고 8,000인데 뭔가 공연이 올라가면 제 친정을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작곡을 좀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회사와 원치님과 그걸 해주신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부터 떠오르고, 저희 2년 전에 또 방해까지 했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제가 거의 10배 정도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벌써 반이 지났으면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괜히 그 얘기 들으니까 아쉽네요. 지나간 퀘스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할 때 또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래서 대현 의원님 말씀해주신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오신 대로 다르고 생각도 되게 다르게 준비했으니까. 지인애들 보고 싶으면 저희 장신팀. 어제 저희가 런스를 하는데 어제 했던 그 팀들 다 장신팀 모이시는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네. 장신팀, 단신팀이 아니라 덜 장신팀. 그리고 다양하게 준비했사오니 다음 기간 동안에도 다른 뉴 페이스들이 몰려오기 전에 인기들이 가기 전에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영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함과 재미를 황금 비율로 넘나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시간이 더 즐거웠던 것 같고요. 이 시간 되게 짧게 느꼈지만 9월 6일까지 우리가 함께할 시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애쓰시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매 공연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기운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